어, 지금 이제 우리가 교재는 두 개로 개념편하고 그 다음에 문항편 이렇게 좀 두 개 있을 텐데, 친구들하고 좀 호흡이 굉장히 통합과학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난이도 부분이나 아니면 출제하시는 분에 따라서 전혀 문제 스타일이 달라지고 배우는 내용이 더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쌤이 나눠주시는 프린트나 아니면 진도 여기까지래요. 진도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어가지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계속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한참 막 수업하고 있는데 쌤 시험범위 아닌데요. 뭐 이래버리면 당황스럽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고요. 쌤의 좀 강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면 좀 여학생들 수업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19금 버전, 29금 버전, 그 다음에 더티 버전. 그래서 똥으로 뭔가 잘 설명을 이렇게 똥을 좋아라 하고요. 그래서 똥을 좋아하는 우리 큰딸, 작은딸 아직까지 똥 이야기만 하면 그냥 까르르 까르르 웃어. 그건 정신연령이 낮다는 소린 거지. 지금 재원이 보니까 정신연령이 좀 낮은 것 같아. 똥 이야기 하는데 막 웃어. 이 친구는 좀 정신연령이 낮구나.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쌤은 좀 이야기하지 않고 쌤이 다시 재구성해서 테마 항상 쌤 강의에서 많으면 테마 5개까지 적으면 테마 3개, 4개 이렇게 좀 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좀 구조화 부분 이렇게 좀 시켜놔야지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구조화 작업시키는데 테마로 쌤이 항상 좀 수업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있겠고요. 자, 쌤은 과학 베이스가 뭘 것 같아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 참고로 쌤 생지충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 물리화학에서 도망가서 생물지학을 공부하는 벌레라는 뜻이죠. 생지충들. 이과인데 생물지학을 한다? 그건 과학이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뭘 것 같아요? 물리요. 맞아요. 왜? 그래서 물리가 주 베이스다 보니까 물 화생지지. 왜 물 화생지겠어? 가장 고급진 언어거든. 고급진 학문이거든. 그래서 수학, 이런 너저분한 학문하고 비교 안 되고요. 그치? 화생지 말할 것도 없고요. 만물의 이치를 다루는 물리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리를 좀 싫어하는 친구들은 쌤, 물리 좀 빼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왜? 물리의 위대함을 전파해야 되니까. 너네가 통합과학 내신을 잘 맞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물리로 끌어들이는. 그래야지 2학년 때 쌤도 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 다 생지충들이 돼버리면 나 어떡해. 나 지금도 밥도 잘 못 먹고 손가락 말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렇게 좀 수업을 해봤더니 와, 문과 애들이 나 때문에 물리 택한다고. 근데 이제 여기 학원에서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끊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다른 학교로 배정받았거든. 그래서 막 나한테 들으면 안 되냐고. 안 돼. 쌤 두 학교만 하거든. 낙생하고 중학 여기에서 두 학교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희한하게 낙생 쪽에는 여자친구들 비율이 굉장히 높대. 그래서 굉장히 좀 입조심을 하는 편인데 여기에 수컷들만 있으니까 뭐 입조심할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쌤이 좀 큰일이 하나 있어서 80명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박살내버렸어. 한두 명 때문에. 내 언어가, 내 비유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선정적이어서 자기는 몹시 당황스러웠대. 그래서 쌤도 막 충격을 먹었는데 거의 대다수의 친구들은 좋아하는데 한두 명의 친구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부담스러웠나 봐.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맞더라고. 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편하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니까 난 그럴 의도가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쌤, 저 너무 듣기 거북합니다. 다른 비유로 들어주세요. 이 정도는 친구들이 좀 쌤하고 좀 수업하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막 뒤로 가가지고 야, 그 변태 새끼 뭐 매일 막 똥 이야기하고 매일 막 이상한 19금 버전 이야기하고.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정상적인 가장이고요. 두 딸을 두고 있는 아빠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테마는 기본 입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왜 기본 입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냐면 우리 화학 파트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결국은 이 우주가 빅뱅 큰 폭발인 거죠. 그래서 그 폭발 때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입자들이 만들어졌고 이 입자들이 결국은 별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전개사. 그럼 기본 입자가 뭔지 알고 있어야지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쌤은 테마 1 기본 입자에 대한 내용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페이지 이야기하면 페이지는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가봅시다. 삐삐. 왜 안 넘어가냐 너? 야.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물질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화학자들이 다 이야기했지. 그래서 그 노름쟁이 학문들 있잖아. 막 전자 하나 빠지면 200개의 거품을 물고 플러스 일가 양이온이요 막 특징들 나열해야 되고, 그치? 막 전자 2마리 들어오면 이가 음이온이요 막 하면서 화투 노름쟁이 학문들, 그치? 그 화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죠. 물질들은 물질들은 불로 이루어져 있다.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소리하고 있어. 그나마 좀 화학에서 잘했다라고 쌤이 이야기하는 거 무엇? 저 돌턴이 이야기한 모든 물질은 누구?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원자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저 원자가 기본 입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어떻게? 쪼개지느냐 쪼개지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인 거지. 그럼 이 원자를 기본 입자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쪼갤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저 원자를 도대체 어떻게 쪼갤까? 망치로 두들겨요. 이런 생지충들 대답하지 마세요. 대범한 물리가 이용되겠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입자가속기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빛의 속력의 거의 99.99%에 가깝게 원자들을 뭐 하는 거야? 운동시키는 거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원자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원자를 뭐 하는 거야? 부딪혀. 그랬더니 이것들이 뭐해? 깨지더래. 그래서 지금 그림들을 참고하시고요. 쌤이 옆에 이제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물질들은 처음에 원자로 이루어진지 알았는데 우리는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원자들을 충돌시키다 보니까 대범한 물리가 들어가는 거죠. 입자 가속기. 자, 그래서 나누어지더래. 누구? 원자핵이라고 하는 녀석과 누구로 나누어지는구나? 전자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어지는구나. 그래서 또 이제 이것들을 뭐 하겠어? 기본 입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또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속도를 매우 크게 높인 후에 뭐 하는 거야? 부딪혀서 쪼개지면 기본 입자가 아닌 거고, 안 쪼개진다라고 한다면 기본 입자인 거지. 그래서 전자는 아무리 충돌을 시키더라도 전자는 더 이상 안 쪼개지더래. 전자 너 누구? 기본 입자입니다. 자, 얘 이제 기본 입자인 거 알았고요. 그 다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원자핵들도 마찬가지로 충돌을 시켰네. 매우 빠른 속도로. 그랬더니 두 개로 나누어지더래. 누구하고 누구로? 중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녀석과 양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두 녀석으로 나누어지더래. 그래서 얘들이 기본 입자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험을 했겠지. 물리학자들이 만든 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장치에. 참고로 이 입자 가속기는 저 포항공대 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니어처 입자 가속기가 있고요.
미국 페르미 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입자 가속기의 부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되는 반경을 가진 원에 대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빛의 속도에 근접시키기 위해선 그런 땅덩이가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땅덩이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작은 미니어처 입자 가속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녀석들 또 충돌시켜 봤더니 이 중성자라고 하는 녀석이 쪼개지네. 누구로? 쿼크라고 하는 녀석으로. 양성자라고 하는 이 녀석도 쿼크라고 하는 녀석으로 쪼개지더래. 그래서 쿼크와 쿼크들끼리 또 계속해서 부딪혀 봤더니 안 깨지네. 너는 누구구나? 기본 입자구나. 자, 통합과 공부하실 때 한 가지 팁은 내가 어디까지 제대로 암기하고 있고 어디에서부터 심화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 기준 없이 무조건 다 보려고 하면 진도가 안 끝나. 자,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이제 친구들 머릿속에 기본 입자 안 쪼개지는구나. 전자하고 쿼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쿼크라고 하는 녀석이 있대. 이건 머릿속에 이제 꼭 두셔야 되는 내용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저 기본 입자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본 입자들을 다 밝혀냈고요. 그 기본 입자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입자, 가벼울 경자 써서 너무 가벼운 거야. 그래서 경입자를 영어로는 뭐로 이야기하냐면 렙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 쌤 립톤 저 알아요. PC방에서 먹는 음료수. 그건 립톤이고 렙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입자들이 있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쿼크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더래. 자, 그래서 이 쿼크에는 종류들을 밝혀보다 보니까 우리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요.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요. 그쵸?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요. 마찬가지야. 쿼크들도 서로 이렇게 좀 대비되는 녀석들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업쿼크, 유쿼크라고 이야기되는 녀석과 다운쿼크라고 이야기되는 녀석이 있더래요. 또 밝혀보다 보니까 우리는 차밍 쿼크, 시쿼크,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매력적인 쿼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매력적인에 상반되는 업, 다운이니까 매력적인에 상반적인 말은 이상한 쿼크래. 스트레인지 쿼크래. 그래서 S 쿼크. 그 다음에 누구? 탑 쿼크, 바런 쿼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 쿼크, 밑바닥 쿼크. 그래서 이 녀석들의 정기적인 성질을 살펴보다 보니까 쿼크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더래. 쌤, 저 2는 뭐예요? 이 2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기본 전하량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이 기본 전하량을 우리는 2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 전하량의 크기가 1.6 곱하기 얼마만큼?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이다. 엄청나게 작은 녀석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야, 너 2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자, 그래서 기본 전하량 2. 자, 갑니다. 그런데 다음 쿼크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1, 2에 즉 부호는 반대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쿼크의 반만큼 가지고 있더래. 하나는 플러스 전기고요. 플러스 전하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야. 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지금 통합과학을 하고 있지만 쌤이 항상 물리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물리의 아름다움은 통일성과 대칭성에 있어. 통일성과 대칭성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매력적인 차밍 쿼크, C 쿼크는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통일성과 대칭성이니까
오, 매력적이네. 위네. 매력적이네. 오,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 그러면 이상한 커크, 스트레인지 S 커크는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예, 되십니까? 자, 또 갑니다. 물리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다? 대칭성. 오, 좋아. 오, 만족. 타커크, 그러면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그렇지. 플러스 3분의 2만큼.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야. 그럼 바런 커크, 비커크는? 그렇지. 이게 바로 물리의 통일성과 대칭성이고요. 물리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대칭을 만들려고 들고 통일성을 기하려고 듭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경입자 렙톤이다라고 하는 매우 가벼운 녀석은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작다 보니까 가벼운 입자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쿼크가 6개의 종류가 있다면 통일성과 대칭성에 의해서 렙톤 경입자의 종류 몇 가지일까요? 그래서 6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경입자가 전자 있고요. 그 다음에 뮤원, 이거는 물리원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체험하는 입자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뮤온 입자. 그 다음 무슨 입자? 타우 입자. 자, 전자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 2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2만큼인 거야. 또 물리하고 쉽게 해드릴게요. 뮤원의 전하량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왜냐? 이런 것들 만들어서 분류하는 거야. 대칭성 찾아가지고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타우 입자 전하량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겠죠. 근데 이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전자랑 다 똑같고 하나만 다른 게 있대. 재온이랑 다 똑같고 하나만 달라. 안 달려있대. 이런 사람이 우주에는 있어. 전자랑 성질은 다 모든 게 똑같은데 정기적인 성질만 달라. 그런 녀석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자, 중성, 미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뮤온 입자하고 다 똑같은데 정기적인 성질을 안 갖고 있는 입자를 뭐라고 할까요? 오, 좋습니다. 뮤온, 중성, 미자. 타우 입자와 다 똑같은데 정기적인 성질을 안 갖고 있는 녀석이 있어. 타우, 중성, 미자겠죠. 쌤이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건 예전에는 이쪽 쿼크 기본 입자, 경입자 부분에서 굉장히 심화해서 요즘 학교 쌤들의 트렌드가 여기에서 이제 크게 심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범위를 어디까지 확실하게? 우리는 기본 입자 중에서도 통합과학에서 요구하는 건 2개만 요구해. 너 전자하고 쿼크, 6쿼크, 업쿼크, 다운쿼크 2개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그냥 상식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확실하게 머리에 두셔야 될 건 누구? 전자와 업쿼크, 다운쿼크. 만약에 이걸 다 하고 난다면 이 전체를 뭐 봐도 되는 건데 이 전체를 다 외우려고 처음부터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겠지. 그래서 지금은 전자하고 누구 업쿼크, 다운쿼크에 대한 내용들만 살펴보겠다. 자, 말 그대로 중성 미자 이야기할 때 정기적인 성질 안 가진다 그랬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성자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중성이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야. 정기적 성질을 안 가져야 돼. 그러면 정기적인 성질을 안 가지면서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소한의 쿼크의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할까? 3개. 그치. 왜냐면 이 녀석이 3분의 2이니까 누구? 이게 2개 있고 이게 하나 있는 게 최소의 수인 거지. 그래서 중성자는 어떤 쿼크?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로 뭐에 있다?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플러스에 대한 표현으로 써도 되고요. 업,
다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상관없어. 그래서 왜 업커크 하나와 다운커크 두 개가 되는지, 정기적으로 중성을 가져야 되는데 최소 개수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말 그대로 뭐겠어? 기본 입자에 대한 내용이겠지. 많으면 그게 기본 입자겠니? 그치? 그렇죠? 자, 그러면 양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살펴보니까 이 양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은 항상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된대요. 물리의 아름다움 어디 있다? 동일성과 대칙성. 네가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양성자도 몇 개로? 3개로. 그럼 업커크와 다운커크만 가지고 양성자를 만들어 정기적인 성질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어? 업커크 2개하고 다운커크 1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양성자는 얼마? 플러스 2의 양전하를 항상 뭐 하는구나? 가지는구나. 쌤, 양성자 마이너스 2 가지려면, 마이너스 2 가지려면 얘 몇 개 있어야 되냐? 5개 있고 얘가 2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의 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 입자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소린 거지. 그러니까 양성자는 항상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테마 1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기본 골격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기본 골격이고, 그래서 친구들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성자와 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갖기 위해서 업,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갖기 위해 업,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구나. 전자는 항상 얼마의 전하량을 가진다? 전자 한 마리는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자 모형들을 다음과 같이 좀 그려봅시다. 원자핵 주변에 다음과 같이 전자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대. 오늘따라 비 온다 그랬나? 왜 이리 분필이 잘 분질러지지? 자, 습한 날에 굉장히 잘 분질러지는데, 자, 이 원자 모형은 맞게 그린 걸까요? 틀리게 그린 걸까요? 이런 원자 모형들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이런 원자는 없어.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갈 거야. 이 원자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은 반지름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야. 근데 원자의 반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거든. 그러니까 지금 원자의 크기는 반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원자핵의 반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는 거야. 숫자로는 별 감이 안 오겠지만 잠실 야구장 한가운데에다가 사과를 놔두면 사과가 원자핵의 크기를 대변하는 거고 잠실 야구장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인 거야. 이 말인 즉슨 원자의 특징을 알 수 있지. 원자 대부분은 무엇으로 되어 있구나?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구나. 그만큼 원자핵이 작다라는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는 비유들은 잘못된 비유인 거지. 훨씬 크게 그려야 되겠지. 만약에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살짝 한 이 정도. 이게 원자의 이것도 근데 비율이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특징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계속 살펴봐보자. 그럼 저 원자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은 원자핵, 핵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잖아. 핵을 구성하는 입자,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핵을 구성하는 입자를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핵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 아, 쌤, 왜 계속 이런 말들 해요?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이 달라지면 친구들이 뭐야? 이건 뭐 다른 내용인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표현들 다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핵자. 그럼 잘 생각해 보자. 원자핵은 굉장히 작은 공간이라고 했지. 근데 중성자와 양성자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 양성자가 2개일 수도 있는 거고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튀어나가려고 하겠지. 왜? 플러스 전기를 띤 녀석들끼리는 청력이 나타날 테니까. 그런데 핵 안에 단단하게 구성되고 있네. 그럼 무슨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강한 힘이 작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지.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양성자고 양성자야. 그래서 갑자기 재훈이가 쌤 사랑해요 하면서 나를 이렇게 껴안아. 그럼 이 새끼 너 뭐야 하는데 재원이가 더 강하게 나를 껴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우리는 계속 구속돼 있는 거지. 그래서 핵자 안에서 원자핵 내에서 나타나는 그 힘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강한 상호작용. 상호작용력, 상호작용.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나서 힘을 상호작용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얘랑 같은 표현이 그냥 쌤 저는 너무 긴데? 강력, 같은 표현, 강한 핵력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핵자들 내에서는 무슨 힘이 나타나야 된다? 강력이. 그래서 저 강력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야. 재원이 옆에 잠깐 이제 재원이 친구는 이름이 뭐였지? 김서혁이요. 서혁? 네, 서혁. 서혁이.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쌤. 정석? 응. 정석? 응. 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서혁이하고 재원이는 찐친이래. 그래서 둘이 사이가 막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카톡으로 주고받고 안녕 안녕 뭐 하면서 이런 XX야 막 이야기하면서 막 지내는데 어느 특정한 공간에만 가면 매우 작은 공간에서는 서로가 막 우와 보고 싶었어 하면서 막 껴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 저 녀석들 강한 핵력을 작용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래서 롯데월드 쌤이 얼마 전에 이제 딸내미 데리고 한번 롯데월드를 갔는데 와 놀랬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와 애정 표현이 진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재원이와 재원이 여자친구가 막 롯데월드에서 우와 자기야 사랑하면서 막 그래 알았어. 기분 나쁘시면 남자친구하고 껴안고 있었대. 막 사랑해 하면서 껴안고 있었대.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면 돼? 저것들 강한 핵력이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건 물리스러운 표현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쌤이 여기에서 돌발 퀴즈 물어봅니다. 그러면 쿼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이 강력이다. OX. 그래서 쌤이 이야기하는 거야. 핵자를 이루고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강력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러면 중성자와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쿼크도 무슨 힘을 받는다는 거야? 강한 핵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분들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거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나는 통합과학 다 배웠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같은 표현이거든 결국. 우리 쌤이 뭐라 그랬어? 핵자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힘은 강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중성자와 양성자, 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강력이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녀석들도 무엇? 강력의 영향권에 있는 거지. 쿼크들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 주셔야지 같은 말이었구나. 점수가 잘 나온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자에 대한 내용들 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원자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전자들은 누구 기본 입자로 -2 정리됐고요.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원자핵은 누구 양전하를 띈다라고 이야기했지. 이 말은 같은 말로 이야기하면 원자핵 내에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전자는 원자핵 내에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돌발 퀴즈. 전자는 강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왜? 핵자지 원자가 아니잖아.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는 강력을 받는 게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자들 이야기 계속해서 이제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입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입자로 많은 기본 입자들 우리는 6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2개만. 쿼크하고 전자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쿼크 3분의 2, 다음 쿼크 3분의 1, 2 마이너스 전자는 -2의 전하량을 뭐 하는구나? 갖는구나. 뭐 우리 다 설명한 내용인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핵자를 이루고 있는 녀석은 양성자와 중성자였었는데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녀석은 업, 다운, 누구? 양성자, 중성자는 업, 다운. 정기적으로 얼마? 중, 0. 그쵸? 자, 이제 이 이야기 원자핵에 대한 내용 중에 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봐 봅시다. 쌤이 여기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뭉쳐있다라고 하는 건 핵자 안에서는 무언가 강한 힘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원자핵은 양성자로 인해 양전하를 띠는데 뒤에 있는 원소 표현하는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원소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음과 같이 누구? 원소 기호에 총 4가지가 있어. 누구? 이온 상태를 알려주고 결합된 원자수, 즉 분자수를 알려주는 형태. 근데 별 필요 없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2개야. 그래서 뭘로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는 그러면 원자 번호는 누구랑 같구나? 양성자 수와 같구나. 그러면 수소가 1이래. 원자 번호가. 그럼 양성자 수가 몇 개인 거야? 1개 있다라는 거지. 칼슘은 원자 번호가 20이래요. 양성자가 몇 개? 20개.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래요. 그러면 양성자 몇 개? 8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질량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원소기호 왼쪽 상단에 쓰는 저 녀석을 질량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질량수는 핵자 안에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 수의 합인 거야. 이건 규칙이니까 친구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의미하고요. 질량수는 핵자 안에 들어있는 누구? 중성자와 양성자 수를 이야기한다. 자, 계속 살펴봐 봅시다. 그래서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어떠한 성질을 관여하냐면 화학적 성질에 관여를 해. 즉 양성자의 수가 같으면 화학적인 성질들은 다 같은 녀석들인 거야. 질량수 딱 봐도 느낌이 왠지 얘는 물리스럽지. 물리에서 질량 뭐 이야기하잖아. 관성 이야기하고. 그래서 질량수는 무슨 성질에 관여해? 물리적인 성질에. 여기서도 대범한 물리가 어디 있어? 바닥에 있을 이유가 없지. 저런 바론 커크 같은 녀석들이 아니라는 거야. 다운 커크 같은 녀석들이 아니라는 거지. 자, 물리적 성질이. 그러면 우리는 질량수, 중성자수와 양성자수를 의미하고요. 질량수는 무엇을? 물리적인 성질을,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 화학적인 성질을 뭐한다?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처럼 이거 정리해라 뭐 이제 좀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딱딱 정리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이제 좀 아셔야 될 내용이 누구야? 아, 우리는 원소 기호를 통해서 누구 원자 번호와 원번, 질량수에 대한 건 친구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 뒤에 화학 파트 부분 쪽에 이제 이야기할 때 또 한 번 언급이 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리 한번 해 두고 지워도 되는 거야. 왜? 바턴 커크 이런 거 안 나올 테니까. 나오면 내 목을 걸게. 내 목을 잘라도 돼. 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선정적인 표현인데 폭력성이 너무 짙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쌤, 동위 원소가 뭐예요?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물리적 성질은 달라. 그런데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소들을 보고 우리는 무슨 원소? 동위 원소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 성질이 다르면 무슨 원소? 동위 원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물리적 성질, 왠지 질량에 대한 개념이니까 너네가 모래를 밥을 먹다가 같이 삼켰어. 근데 자갈을 삼켰어.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같을까 다를까? 우선 똥꼬가 막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갈이 들어가지고 다른 내장 기관들을 막 찌르고 다니면서 다른 무슨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모래는 그렇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면 지금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좀 비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 이제 이야기를 좀 해두셔야 돼. 우리는 동위 원소의 대표적으로 수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 우리는 수소를 어떻게 H로 수소 표현하고요. 원자 번호가 1, 양성자 수가 하나고 중성자가 없는 수소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고요. 자연계의 거의 대부분은 이 상태로 존재해. 그런데 어떤 수소들은 화학적 성질은 똑같거든.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화학적으로.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 자,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누구? 수소인데 얘는 질량이, 즉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2개. 양성자는 몇 개? 1개. 자, 우리는 보통 이러한 수소 원자 핵들 이 녀석을 양성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학교 쌤들이 그냥 P로 표현하더라도 같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이야. 플러스 2로 이렇게 그냥 표현해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무슨 관계? 동위 원소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얘의 이름을 우리는 수소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중수소, 너는 질량수가 3이니까 삼중수소 이렇게 이야기해. 삼중수소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최근에 좀 들어봤을 텐데. 저 용산에 계신 배가 볼뚝 튀어나오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사시를 9번인가 10번인가 떨어진 후에 9수 10수 만에 사법고시를 통과하셔서 검사가 되신 분이 계시죠. 매일 비행기 타고 어디 이렇게 나가시는 분 있잖아. 경형님이라고. 그쵸? 뒤집으면 될 거야. 경씨를 가진 쌤이 진짜 그분을 까는 게 아니고 쌤은 진짜 우리나라 문과 출신들, 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 참모들 1년에 필수적으로 물리 강의를 100시간씩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런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야, 그 자판 쪽발이 나라에서 오염수 방출할 때 뭐 나와? 삼중수소 나왔죠. 근데 뭐 삼중수소 안전하다 막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괜찮아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뭐가 괜찮아? 이거는 모래알이라면 얘는 자갈 바위돌급인 거야. 내 뱃속에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와 자갈 바위돌이 내 내장에 들어왔을 때가 같겠니? 물리를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좀 물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인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훨씬 무거우니까 3배나 무거우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모래알이고 자갈인데 자갈이 만약에 들어오면 다르지. 그쵸? 생각이 없어. 진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고요. 화학적인 성질이 같은 녀석들을 보고 우리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자연계에는 이게 거의 대부분 99%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될 동위 원소들이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 번호 2번. 양성자 수 몇 개구나? 3이고요. 양성자가 2개인데 질량수가 3이라는 건 핵자 안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1개가 있구나. 그 다음에 4, 2 헬륨이 있어. 이들의 관계도 무슨 관계? 동위원소. 그래서 헬륨 3, 헬륨 4 이야기하는데 자연계에는 이 상태가 제일 많은 거지.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이러한 부분들 나는 헬륨 2, 4로 봤는데 이건 뭐지? 헬륨이야. 근데 동위원소인 거야.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얘가 뭐하더라? 많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원소 표기법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중성자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뉴트리온 뜻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N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한답니다. 중성자는 양성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질량수가 1이야. 양성자가 없으니까 원자 번호 얼마? 0인 거야. 그럼 전자도 원소 표현법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 전자들을 원소 표기법으로 표현하니까 전자는 너무 뭐 하는 거야? 가볍잖아. 그래서 질량수를 그냥 0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원자 번호 이야기하면 얘는 -1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보통.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들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모든 녀석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에서 이 원자들은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려고 들어.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야. 안정된 상태가.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랑 같은 말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양성자 수와 원자들은 누구의 수가 같다? 전자의 수가 같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 이렇게 그냥 외웠던 친구들이 문제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 원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같아야 된다. OX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같은 표현이거든요.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말과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는 뭐 하더라? 같다. 이러한 형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정도 친구들이 굉장히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정선은 문과 생각해? 아니면 나중에 이과 생각해? 이과? 오, 멋진 놈들만 다 모여있네? 중앙고에서 문과로 가는 게 응? 중앙고에서 문과로 가는 게 그러네. 자, 지금 이 녀석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에서 이제 표현만 친구들이 조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확인만 이렇게 좀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원자 뭘로 구성되어 있지?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 우리 이야기했죠? 중성원자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수는 뭐하다? 같다. 왜?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또 같은 표현은
원자는 총 전하량의 합이 0이다. 이것도 다 같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저런 표현에 친구들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뭐 질량수 이야기해 놓고 있었는데 양성자, 중성자들 들어있는데 봐봐. 그러면 원자 번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핵자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늘어나지. 그럼 안정한 상태가 될까? 불안정한 상태가 될까? 그치,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지금 여기 3명인데 이 강의실에 300명을 때려 넣었어. 아, 나 나갈 거야 하면서 이제 거의 폭발 지경이겠지. 막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나 자유낙하 운동 실험할 거야 하면서 막 뛰어내리고 막 지랄 연병을 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라늄 같은 경우 질량수가 얼마냐면 235거든. 그러니까 우라늄은 원자핵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스스로 분열하면서 뭐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는 그 원자핵이 붕괴할 때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무슨 방식? 원자력 발전 이야기 되겠지. 그래서 질량수가 많으면 좁은 핵자 안에 입자수가 많으니까 붕괴할 확률이 크겠구나. 그 녀석이 대표적인 녀석이 235짜리 질량수 235짜리 우라늄이구나. 이렇게 뭐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테고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이 기본 입자 형성되어 있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커크들만 이야기하죠. 누구? 업커크와 다운커크. 왜냐하면 형성 과정은 어디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우주론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업커크, 다운커크 두 개 있고요. 업커크는 전하량이 얼마지? 플러스 3분의 2. 다운커크는 전하량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지?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양성자, UUD 넌 누구구나? 양성자구나. 그래서 이 양성자에 대한 특징은 얼마? 플러스 2의 전하를 가지는구나. 양전하를 가지는구나. 다운 너는 누구구나? 중성자구나. 그래서 너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네. 양성자와 중성자를 우리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원자핵은 누구와 누구로 구성되어 있지? 중성자와 양성자로. 자, 그럼 중성자에 대한 특징들, 그 다음에 양성자에 대한 특징들을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자핵은 대단히 작아. 뭐 이러한 특징들. 그 다음에 원자핵은 항상 무슨 양성자 때문에 항상 얘는 양전하를 띄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사실들 알 수 있는 거죠. 원자는 누구랑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핵과 누구로? 전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얘는 원자는 대부분이 뭐야? 빈 공간이야. 그걸 그냥 쌤은 그냥 이거 길이의 차원으로 그냥 쓴 것뿐인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인 거죠. 정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중성을. 정기적으로 중성하고 같은 말이 무슨 말이야?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뭐여야 되는구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보는 정도 한번 집에서 연습. 원자는 원자핵. 왜 우리 전자 이야기 안 했네? 전자. 그러면 전자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가져야 된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특징들 나열해 놓을 수 있으면 테마 1은 완벽히 끝난 거야. 그래서 테마 1에 대한 내용 지금 여기 있는 거 필수야, 필수. 다른 거 먼저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요. 구구단처럼 좀 나와줘야 돼.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우주론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페이지로 넘어오면 6페이지. 자,
우주론 얘도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어.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막 싸웠단 말이야. 뭐 용이 살고 있어, 신이 만들었어 막 하면서. 그런데 본격적인 우리가 우주론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을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여기 보지 마시고 테마 2, 쌤이 정리하는 테마 2 우주론 이야기들을 이제 썰을 풀어봅시다. 오늘은 테마 4까지 이렇게 할 것이고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친구들이 테마 3하고 테마 4야. 왜냐면 좀 산수 계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물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된 부분들이 테마 3과 테마 4입니다. 그래서 테마 2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 테니까 왜 테마 2까지는 친구들이 재밌어 막 이렇게 듣다가 테마 3부터 점점 표정이 변하면서 뭐 숫자가 왜요? 왜 7대 1이야? 왜 12대 1이지? 왜 3대 1이지? 뭐 파장이 뭐요? 에너지가 뭐요? 막 이제 자, 그래서 테마 2까지는 좀 즐기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테마 2 쌤은 뭐로 이야기해놨냐면 우주론, 현대 우주론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저 우주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 세계 몇 차 대전까지 지금 일어났어? 2차 대전까지 일어났지? 마찬가지야. 우주론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휴전 상태가 있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승자가 갈릴 거야. 그래서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쟁 1. 1차 대전이 일어나. 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즉, 두 우주론이 격돌을 해. 무슨 우주론이냐면, 하나는 정적 우주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녀석과, 오늘따라 분필 더럽게 많이 흔들어 먹네. 야, 우리 학원에 중앙고 문의가 가장 전화가 많이 왔다라고 했었는데, 다 어디 갔지, 애들이? 쌤 망했어. 쌤이 작년까지는 좀 대치 쪽의 수업들을 이제 뭐 두각이나 미탐 이쪽에 좀 많은 비중을 뒀다가 작년 말쯤에 연대 논술 수업하면서 이제 저 에이펙스 그 논술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막 애들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되바라지지 않고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2024년도부터는 정자에 한번 올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야! 라고 외쳤는데 애들이 넌 누군데? 그러고 보니까 쌤 이름도 이야기를 안 했구나. 성질이 욱해서 조심해야 되는 물리하는 남자 조성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을 불릴 때는 물리쌤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잘생긴 물리쌤이라고 부르시던지 아니면 성욱쌤. 형이야 형. 29. 형 해봐 형. 참고로 쌤 나이의 환사법은 29살, 29살, 29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 언제나 29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둘이 붙은 거야. 정적 우주론을 지지하는 입장과 팽창 우주론, 일부 교과서들에서는 동적 우주론, 다 같은 표현입니다. 팽창 우주론. 두 개가 뭐 하는 거야? 격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번 분위기 좋은데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지 인원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너네 때 항상 강의를 좀 찍어야 되겠어. 낙생부 친구들 토요일에 쌤이 강의를 하는데 여자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막 지를 수가 없어. 그래서 목요일에 좀 항상 좀 강의를 찍어두고 그래서 쌤 저 보충 복습할래요. 이렇게 되면 사이트 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학원에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고요. 자, 다음 제발 생 강의로 복습하거나 이렇게 들을 때 제발 거실 TV에서 듣지 마. 제발.
나 진짜 민망해. 막 하면서 막 이제 막 더러운 이야기, 약간 더티한 이야기, 19금 막 이런 거 하면 갑자기 쌤 거실에서 보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 당황스러워. 제발 좀 꽂고 들어. 제발 틀어놓지 마. 자, 그래서 정적 우주론 앞에 있었던 기본 입자 우리는 예전에는 막 쿼크 6가지 중성미자 막 이야기했었잖아. 거기에서 강하긴 했거든. 근데 요즘 추세가 거기에서 이제 막 들어가서 안 내다 보니까 어떤 걸로 이야기를 하냐면 쌤 목이 잘릴 뻔한 사건입니다. 야, 설마 정적 우주론, 팽창 우주론 과학자 외워서 문제 나오면 내 목을 잘라 했더니 친구들이 와서 쌤 목내 노래 왜 과학자 이름 쓰는 게 나왔대. 그래서 다 외우게 합니다. 자, 전쟁이 정적 우주론의 주인공 대장은 누구였냐면 너네 알아? 일석이 혹시 아니? 들어봤을 텐데 유명한 얘인데 원래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일석이. 오. 자, 저 일석이는 도구로 이야기하면 아인, 하나의, 슈타인, 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맨날 아인슈타인 뭐 이럴 필요 뭐 있어. 우리나라에 얘가 있으면 일석아 이렇게 불렀겠지. 그치? 이게 독일어니까 일석이 저게 왠지 촌티나 보이고 아인슈타인은 왠지 고급져 보이는 것 뿐인 거지. 이거 문화 사대주의인 거야.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일석이구나. 쌤은 아인슈타인 일석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별로 좋아를 하지 않아. 첫 번째, 우리 같은 황인종을 얘 뭐라고 이야기했지? 냄새나고 게으르고 멍청한 족속들이라고 일기장에 써놨어. 흑인 얘들보다 더 더럽고 멍청하대. 이씨, 죽을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성격이 괴팍하니까 결혼도 많이 하셨겠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멋진 놈이시지. 자, 그래서 나중에 난 결혼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아인슈타인을 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닮은 점은 있죠. 두 번째, 팽창 우주론의 주인공은 일석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싸그리 풀어내버린 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풀었더니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해가 3개가 나오더래. 그 해 3개를 우주에다가 적용시킨 거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 열린 우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우주는 뭐 해야 된다? 팽창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팽창 우주론을 주장한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의 이름은 러시아 과학자 프리드만. 이런 거 도대체 왜 내는 거야? 근데 나오니까 외워. 자, 그 다음에 누구? 하나 더 외우세요. 르메트르. 혹시 몰라? 만약에 다음 팽창 우주론을 주장하는 과학자, 만약에 대표로 얘가 많이 나오겠지만 얘 이렇게 있으면 얘도 건져내실 수 있어 주셔야 되니까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래야지 문충이들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문제 풀 수 있겠지. 막 쿼크, 야, 다 쿼크가 있고 바론 쿼크가 있어. 막 핵자들 사이에서는 강한 상호작용력이 결합해. 문충이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외우게끔 해서 문과 애들까지 보통은 무니까 다 이렇게 이야기 보통 하니까 고1 때. 자, 그래서 프리드만 르메트르 이야기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 정적 우주론은 말 그대로 머무를 정자야. 이 우주는 뭐에 있다? 정지에 있다. 즉 팽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일석이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음과 같이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이 우주에 별과 별들 사이에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우주는 수축해야 돼?
팽창해야 돼, 정지해야 돼? 수축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우주가 수축하는 것 같은 건 아닌 거야. 근데 팽창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들 사이에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들 때문에 얘는 청력도 나타나더라. 근데 그 물질이 뭔지 아직까지도 몰라. 그래서 명칭이 있어. 깜깜하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래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때문에 만유인력의 방향과 반대로 나타나는 청력 때문에 이 우주는 안정된 상태로 뭐에 있다? 정지해 있다.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다라는 우주론이 무슨 우주론? 정적 우주론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일석이, 너 이야기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타난 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우주는 안정된 상태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팽창해야 된다라는 주의가 팽창 우주론이야. 자, 쌤이 가슴으로 느끼게 해드릴게요. 이번엔 누구로 이야기하지? 이번에는 서혁이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서혁이가 열심히 먹었어. 막 우와 맛있는 음식들 막 이렇게 먹었는데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진짜 폭발 직전인 거야. 근데 그게 걱정되었던 재원이가 뭐 하는 거야? 서혁이의 똥꼬를 돌멩이로 딱 막아가지고 안 돼. 지금 사람 많잖아. 지금 싸면 안 돼. 힘을 이렇게 지금 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똥은 밖으로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이 상태는 안정된 상황입니까? 불안정한 상황입니까? 그치. 그래서 정적 우주론은 틀릴 수밖에 없어. 이게 정지해 있으면 이게 안정된 상태니? 그래서 이제 팽창 우주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똥꼬야. 그래서 서혁이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면 똥을 팍팍팍팍 방구를 끼고 똥을 싸고 한 번에 팍 하고 팽창시키면 서혁이의 뱃속은 무슨 상태? 안정된 상태지. 그래서 이 우주가 안정되려면 이 우주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팽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기집애들 있을 때 내가 이런 설명을 좀 하기가 힘들어. 진짜 막 이렇게 토하는 얘들도 봤거든. 쌤 수업 때. 막 저걸 너무 적나라하게 상상을 하는 거지. 근데 아시겠죠? 왜 팽창 우주론이 맞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왜 아까 아인슈타인이 했던 설명 방법으로는 인력과 청력이 같아서 이 우주는 정지해 있을 거야. 팽창 수축 안 할 거야. 그래야지 안정된 상황이니까. 로 이야기했는데 이거 안정된 상황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웠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남의 똥꼬 함부로 막지 마. 방구는 끼게 놔두세요. 그래서 둘이 막 싸워. 근데 휴전 상태를 만드는 얘기가 있어. 휴전 두 번째. 스토리 2. 누구냐면 버블이 친구야. 버블이 친구 허블이라고. 허블이 이야기해요. 허블이 얘네는 관심 없는데 허블은 천체학을 전공인 거야. 즉 별들을 계속 관측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허블이 외부 은하로부터 오는 스펙트럼을 뭐 하는 거야? 분석을 해. 그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얻어내냐면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대. 더 크게 팽창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과정일 거야. 풍선에다가 스티커 뚱뚱뚱 붙이고 나서 후 불면 해서 수행평가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게 누구야? 그 내용이 허블의 법칙을 친구들이 좀 모형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들에 의해서 허블은 이렇게 이야기해. 우주는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구나.
이 사실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일석이가 뭐 하는 거야? 명확한 증거가 있어.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일석이가 항복, 미안해. 내가 잘못했나 봐. 내 우주론 철회할게.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살아남고 휴전 상태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자고요.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진짜 우리의 자연은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내가 이재용이 되기 위해서 이재용처럼 행동하고 해봤자 절대 이재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자연의 법칙에 있어. 자, 관측을 하다 보니까 하얀색 별과 노란색 별이 다음과 같이 지구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었대. 어라? 하얀색 별이 노란색 별 있는 대로 이만큼 이동했더니 노란색 별은 이미 이만큼 가더래. 그럼 하얀색 별은 노란색 별을 따라잡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말이 뭐야? 뒤에 있는 녀석이 더 멀리 간다는 건 이 우주는 뭐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야? 팽창하고 있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쌤이 이재용을 처럼 가기 위해서 이재용이 했던 노력처럼 막 해서 나 이제 이재용 됐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재용은 벌써 내가 이만큼 갔으면 얘는 이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급제 사회는 깰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그래서 뭐 소위 이런 이야기들 하죠. 금수저, 뭐 흑수저. 너무 서글퍼. 그래서 별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걸 보면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거고 부자들은 영원히 있는 거고 용산에 계신 큰형님은 언제나 저 멀리 있는 거고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거고. 근데 자연에서 별이 그걸 이야기한다고 슬퍼할 일은 아니죠. 그건 별 이야기인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새롭게 개척하면 되는 것이니까. 왜? 우리는 별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거리가 멀수록 멀어진다. 그걸 허블이 관측했더니 지구에서부터 은하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후퇴 속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팽창하는 속도인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가끔씩 이렇게 예외도 있어. 그럼 과학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결과들을 어떻게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그래프로 이야기되면 다음과 같은 1차에 대한 형태, 이 1차에 대한 형태를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후퇴 속도는 누구에 비례한데 거리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누구인 거야? H로 쓰고 우리는 읽을 때 허블 상수. 얘는 Y는 AX의 1차 그래프네. 즉,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얘가 누구? 허블 상수를 의미하는구나. 같은 표현이야. 이렇게 나오면 쉽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문제 못 풀 까닭은 없어. 말로 표현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 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좀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미리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해놓고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친구들이 좀 심화해서 들어가서 쌤은 여기까지 친구들이 좀 이해해 놓고 계시면 좋겠어. 도플러 효과. 그럼 도플러 효과는 누가 발견했을까요? 도플러겠지. 오스트리아 과학자 도플러가 앰뷸런스가 우리한테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들려. 전자야 후자야? 전자지. 접근하게 되면 진동수가 높게 들려. 근데 진동수가 높게 들린다는 의미는 파장은 짧아진다는 개념하고 똑같아. 파장 그리스 소문자 람다로 좀 표현합시다. 그래서 너네 이거 배우잖아. 중학교 때 왜 안 배운 척해. 마루와 마루 사이, 골과 인접한 골 사이의 거리, 이거 파장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쌤이 여기에 있는 우리의 정서를 쌤이 때리고 있어. 봐봐. 이렇게 때리면
초당 진동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진동하는 횟수가 많으니까 얘는 파장이 뭐하고 있는 거야? 짧은 거하고 똑같아. 근데 쌤이 진동수를 천천히 했어. 그럼 파와 파 사이의 이 거리, 파장이 뭐하는 거야? 길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진동수라고 하는 개념과 파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항상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오케이? 자, 이 진동수의 개념은 이 뒤에 나올 거 미리 이야기합니다. 진동수가 크면 전달하는 에너지가 크겠니 작겠니? 이렇게 진동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언제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많이 진동했을 때지.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는 말은 에너지가 크다는 말이야. 에너지가 크다, 진동수가 크다, 파장은 짧다. 다 이게 구구단처럼 그냥 자동화되게끔. 에너지가 크네, 진동수가 크네, 파장은 짧네.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주로 에너지하고 누구의 관계를 물어보냐면 이들의 관계를 물어봐. 아,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구나. 에너지가 작으면 파장은 뭐겠구나? 길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멀어질 때 살펴보니까 멀어질 때도 마찬가지야. 멀어질 때는 진동수가 뭐한 거야? 작아진 거야. 진동수가 작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파장은 뭐한 거야? 길어진 거야.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뭐한 거지?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소리에서 접근하고 멀어지는 것처럼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접근하고 멀어질 때 우리가 관측하는 파장들이 뭐하니까? 변화들이 생기더래. 원래 가지고 있던 파장이 아니고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로 이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거 꼭 좀 생각해 주세요. 에너지가 크다, 파장은 짧다. 에너지가 작다, 파장은 길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쌤, 도대체 PPT는 왜 만들어 두신 겁니까? 참고형이야. 언제 이거 야, 이렇게 읽어서 할 거면 그냥 친구들 혼자 공부해도 되지. 그치? 내가 해주는 거 구조와 어디까지 친구들이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을 쌤이 잡아드리는 거죠. 자, 휴전을 했으면 이제 뭐 하겠니? 2차 대전이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드디어 해방이 됐네. 광복을 했단 말이야. 대한민국을 주권을 되찾았어? 그랬더니 난리가 났지. 김구를 지지하는 녀석들, 이승만을 지지하는 녀석들,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녀석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치? 그 안에 분열들이 나타나. 그래서 팽창우주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저 팽창우주론이 뭐 하는 거야? 두 개로 갈라져.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이제 2차 전이지. 전쟁 2. 그래서 무슨 우주론? 빅뱅. 빅뱅 제대로 된 애들이 없는 것 같아. 다 이상하지? 막 술 먹고 운전하지 않나? 뭐 이상한 약을 맞지 않나? 자,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누구? 우리는 정상 우주론. 그래서 헷갈려. 이 정적 우주론하고 달라. 정상 우주론. 자, 얘네들 과학자 이름 제대로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정상에 있으니까 얼마나 빛이 나겠니?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 굉장히 바닥바닥 빛이 나잖아. 그래서 정상 우주론 주장하는 것은 알루미늄 호일.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요. 자, 빅뱅 우주론은 이거 만들 게 없어. 외우셔야 돼. 얘는 머프 가모프. 내가 보기에는 가모프는 거의 일석이급에 해당되는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왜냐면 아인슈타인은 다 잘했는데 수학이 좀 약했거든. 그러니까 수학을 못했다가 아니고 극상의 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수학자들한테 물어봐.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얘가 있는데 해는 얘가 구한 거야.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호일. 근데 말 그대로 정상 우주론은 처음에 얘가 대세였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막 허블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허블이 이 우주는 갑자기 팽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얘한테 도전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호일이 저 새끼도 봐라 웃기네. 그래서 호일이 어떻게 반격을 할까 살펴보니까 여기 있는 이 허블 상수가 이때 허블이 이야기했던 허블의 법칙에서 허블의 상수가 우주의 시간을 알려주는 녀석이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보정돼서 137억 년분의 1에 대한 값으로 이제 나타내는 값이야.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걸 계산하니까 우주가 지구보다 나이가 작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게 우주의 나이를 얘가 의미하는 건데 지구가 대략적으로 뭐 한 37억 년, 뭐 35억 년 이쯤이라는 거 그때도 알고 있었어. 지구의 나이가. 근데 35억 년보다 작아. 그래서 호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세상에나 글쎄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 지구보다 우주가 나중에 태어났대요. 글쎄 말도 안 되는 우주론을 짓거리면서 지금 친구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비웃으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냥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돼. 근데 한마디를 더 해. 진짜 이건 정말 너무 유머스럽지 않나요? 차라리 그냥 한 점에서 이 우주가 폭발했다고 이야기하지 그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연을 듣고 있던 가모프가 이거 말 되는데? 한 점에서 이게 폭발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왠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둘이 막 싸워 이제. 둘이 막 싸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친구들이 봐주셔야 되냐. 빅뱅 우주론에서는 하나의 점에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던 녀석들이 폭발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에너지들이 전환된 게 아니고 하나의 점에 있던 에너지들이 물질로, 질량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중요한 특징이죠. 질량이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돼. 근데 정상 우주론은 상태가 정지한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항상 새로운 질량이 생겨야 돼. 그래서 질량은 증가해야 돼. 그럼 그 새로운 질량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알루미늄 호일이잖니.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그 새로운 질량들은 신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근데 이걸 웃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배우는 모든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학의 모든 기반은 어디 있냐면 종교에 있어. 기독교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설명이 안 되면 다 신의 관점으로 다 돌려버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과 물리가 이과가 아니고 문과입니다. 문과 쪽에 속해 있어. 그래서 물리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수학 따위를 나중에 말도 안 돼. 수학을 배우고 나서 철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워. 왜? 설명 안 되는 모든 부분을 무엇으로? 신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왜 태양은 동에서 뜨고 서에서죠? 재훈아? 네. 왜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뭐 지구의 자전이 어떻고 공전이 어떻고 그것보다 더 깔끔한 설명이 뭐야? 신의 뜻이거든. 한 단어로 끝나버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때문에 운동한대. 더 깔끔한 거? 신의 뜻이야 이게. 진짜로.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밀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밀도 중학교 때 뭘로 배우죠? 오, 잘 배웠네. 그래서 쌤은 뭐로 이야기하냐면 밀도는 하트야, 하트. 볼륨, 매스, 부피에 대한 질량. 그래서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제 나한테 배웠으니까
너네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들한테 어떻게 난 널 사랑해 이런 표현들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 난 널 밀도해. 오늘 집에 가셔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난 엄마를 밀도해. 그럼 엄마가 뭐지? 우리 엄마 아직도 엄마는 물리를 잘 모르는구나. 아무튼 난 엄마 밀도해. 진짜 쌤 예전에 연애할 때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 남들 다 사랑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식상하잖아. 그러면 내가 돋보이고 난 좀 관종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누군가 나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라 해. 그래서 모든 막 만나는 여성들마다 사랑해 안 하고 자기야 밀도해. 써먹을 거잖아. 왜 안 써먹을 척해. 자, 그래서 살펴보면 질량이 일정한데 빅뱅이 됐건 정상 우주론이 됐건 다 기반은 얘야.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는 소린 거지.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뭐 하겠어? 작아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밀도, 압력, 온도 다 뭐 해야 돼 얘네는? 줄어들어야 돼. 누구? 빅뱅 우주론에서. 그런데 호일이 주장했던 정상 우주론에서는 누구? 부피가 커진 만큼 질량이 새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 뭐 해야 돼? 일정. 압력도 뭐 해야 돼? 일정. 온도도 뭐 해야 돼? 일정. 그래서 얘는 우주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이미지로 그리면 이제 얘는 이 밑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있던 이 녀석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와 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되면 은하와 은하 사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뭐 하겠어? 멀어졌겠지. 팽창했으니까. 그런데 호일이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있던 녀석들이 팽창을 하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새로운 물질들이 다 채워버려. 그러니까 원래 이게 4개 있었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더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면적당 개수 이 녀석들이 다 똑같아 버리죠. 어디나. 그래서 밀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신은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우주는 팽창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온도나 압력, 밀도들은 다 안정한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케어돼? 알루미늄 호일은 꾸깃꾸깃해서 쓰레기통으로 처박힙니다. 왜? 빅뱅 이론의 증거가 빼도 박지 못하는 증거가 크게 2가지가 나와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그 증거는 물리적인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테마 3이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테마 1하고 테마 2는 좀 친구들이 수월하게 들었다면 테마 3하고 테마 4 쪽은 좀 더 친구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테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지금 우리 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이야기 이렇게 글로 있는 것보다 그냥 친구들이 스토리 써서 전쟁일, 휴전, 허블이었고요. 그 후에 2차 대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했던 내용들 이야기했고요. 마찬가지야. 이런 건 그냥 친구들 연습해 보라고. 쌤이 정적 우주론 누구? 일성이. 팽창 우주론 누구? 프리드만, 르메트르. 그래서 내용 이 녀석은 뭐 해야 된다? 우주는 팽창도 수축도 안 하고 있는 정지 상태가 안정된 상황이다. 그래서 그 설명 뭘로 했지? 친구의 똥꼬를 내가 틀어막고 있는 걸로 설명했죠. 팽창 우주론 뭐 해야 돼? 친구가 똥 쌀 것 같으면 그래 싸. 사람이 보건 말건 우선 터트려야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허블이 이야기했던 내용,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고요. 이 스펙트럼 관측하는 방법이 누구?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이 스펙트럼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다르게 분석이 관측이 된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지고요. 고로 우주는 팽창한다. 우린 관계 그래프 이야기했습니다. 빅뱅 우주론과 지금 우리 정상 우주론 이야기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으시면 될 테고요. 잠시 쉬었다가 테마 3 이제 빅뱅 내용에 대한 것들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자, 잠시 쉬었다 갈게요.